그러면 하다 보면 많이 돼야 됩니다. 자,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을 다니시는 우리 김용임 정말 선대부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김정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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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양 만안 유권자 여러분, 안양 시민 여러분, 저는 오늘 이곳에서 4.15 총선에 후보하신 심재철 후보, 이필은 후보, 이모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 4월 15일 선거가 갖는 의미를 잘 아시죠?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해갈까를 결정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. 이 선거에서 이곳 안양에서 출마하신 통합당의 이 세 번의 후보를 꼭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. 여러분들 꼭 당선되겠죠? 왜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을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야 되느냐?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뱉은 말이 이렇습니다.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3년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일반 국민의 삶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. 이것이 문재인 씨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됐느냐?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서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시작을 한 겁니다.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뭐예요?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어요.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정부의 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 안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가 한두 차례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. 왜 그랬겠어요?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. 오히려 청년 실업만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상황판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.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?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
성장은 하나도 이룩하지 못하고 결국 어떤 것만 가져왔느냐. 자, 소상공인,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과대한 부담을 안겨줘가지고서 결국은 이 폐업과 실업만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왜 이렇게 됐겠어요?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, 그 다음에 지나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가져온 경제 시책의 결과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웠습니다. 이제는 거의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경제 환경에 처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정말 소득이 없어서 과연 생계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?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. 우리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늦게 경험하는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대통령 수상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내놓으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생산은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할 수 있냐면 소비할 가능성도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역할을 별로 하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면서 제가 정부한테 건의 겸 경고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. 여러분,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밑바닥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경제 자체가 더 이상 뻗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정부가 지금 편성해 놓은 512조의 예산을 항목 변경해서 20% 정도를 절감을 해서 자원을 만들면 한 100조 정도 됩니다. 그 100조를 가지고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생계 위협을 느끼는 근로자들의 생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.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.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서 지금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방법까지 얘기를 해준 겁니다.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재정 긴급 명령을 발동하면은 내일이라도 예산 항목을 조정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야당 쪽에서 제의를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지 도저히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사태가 지금 어떻게 변전되고 있느냐. 지금 자영업자, 소상공인뿐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전파가 돼가지고서 우리 산업이 거의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.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지나면은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코로나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더 험악해질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, 저는 이 정부의 능력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책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걸 별로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.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이번 4월 15일 날 선거에서 여러 유권자분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 안양에서 출마하신 이 세 분의 통합당 후보를 국회에 보내시면은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지 의회가 막강해지고 이 막강한 힘으로다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금방 시정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저희 지금 이 현 정부도 국회가 야당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상황에 도래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안양에서 출마하신 세 분을 꼭 당선되리라는 첫 번째 이유를 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이 정부가 강조한 게 이런 겁니다. 자기는 대한민국을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지난 3년 동안 겪어보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불공정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범법을 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연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.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? 작년에 어느 특정인을 장관을 임명하면서 나타난 사태입니다. 그 누군지 아시죠? 해조국! 그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느라고 뭐 국민의 여러 가지 참 이 잘못된 일이라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죠.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의 국민이 모여가지고서 규탄을 하니까 또 두려워서 그 사람을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받았어요. 그 사이에서 뭐가 드러나느냐? 그 사람이 참 어떻게 과거를 지내냐는 사실이 아주 낱낱이 드러났습니다. 그걸 보고서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? 최근에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가장 불법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? 울산의 선거부정 사건. 그 선거부정 사건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.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? 벌써부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수사를 한 검찰총장을 아주 헐뜯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 있는 공직자 중에서 가장 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 소신을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.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입니까?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라는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적당히 숨기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?
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의 잘못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지난 3년 동안의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국을 비롯한 거국의 추종 세력의 잘못이 이것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.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조국이 마스크를 쓴다고 윤석열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. 네?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의 후보들을 당선을 시켜서 보내시면은 국회에서 우리 통합당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안양에서 출마하신 이 세 분의 통합당 후보를 꼭 국회에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곳에 출마하신 후보들을 찍는 투표용지. 그때는 2번을 찍으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선거법을 아주 교묘하게 고쳐가지고서 투표용지 하나는 이 팔뚝만큼 길어요. 예? 근데 그 투표용지를 보실 적에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인데 절대로 기호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칸을 찍으세요. 어저께 저 이 사전 투표 오시고 오는 분들이 4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을 찾아가지고서 엉뚱한 데다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번째 칸, 이쪽도 두 번째 칸, 긴 투표용지도 두 번째 칸 이렇게 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많이 당선이 되면은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과 합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지금의 모든 부조리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선사해 드릴 테니까 이번 4월 15일 꼭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새 후보를 꼭 당선시켜 드리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과 세 번의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